시대는 3차 대전 후 방사능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는다. 그로 인해 모든 무기들의 금지법이 제정되고 강자들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찾아온다. 이때쯤이면 무슨 개소리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겠죠? 맞습니다, 개소리! 이 뭔 개소리야! 다 아니고 이 영화는 90년대 어린이 특촬물로 나왔던 스트리트 파이터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스트리트 파이터 가도전 표정입니다. 리뷰를 준비하면서 현타가 많이 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추억여행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보았습니다. 본 작품은 1부에서부터 3부까지 나누어져 시작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1부 1편에서부터 3편까지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서기 2010년 세계 3차 대전이 막을 내린 후 전 세계는 핵 방사능 많은 피해를 받는다. 인류는 무서운 재앙으로 인해 생존과 미래를 위한 방법을 찾는다. 그리하여 무기금지법까지 지정한다. 그로부터 10년 후 핵전쟁의 결과로 지하변동이 발생하여 전 세계는 국경의 경계선은 사라진다. 방사능 피해로 식량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이 지옥같은 환경에서 살아남아 방사능 명령을 가진 자들은 이암강씨의 시대에 맞춰 상동무된다. 강자, 양자, 지하인이다. 이런 설정으로 시작하는 스트리트 파이터 가도전 표전입니다. 어느 공사 현장에서 돈을 버는 켄과 리우가 있습니다. 켄과 리우는 현무무이나 무공을 중무실에게 배우는 제자들입니다. 켄과 리우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켄과 리우가 돈을 버는 이유는 이 돈하고 월급을 합치면 금년에 가도쟁 표전에 나갈 수 있어. 만약 우승을 하면 꿈의 도시로 이민 갈 수 있으니까 이 더러운 곳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지지. 흔히 말한 꿈의 도시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어진 초과학적 낙원의 도시를 뜻한다. 전 뛰어난 무공의 소유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 위한 스트리트 화이터, 일명 가도 쟁패전을 통해서만이 매년 10명의 무인이 선발되어 그곳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다. 켄과 리우는 꿈의 도시를 가기 위한 가도전 표전 참가 금전 메달을 구매하려 합니다. 서영, 저길 봐. 켄 리우도 역시 미인을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저런 미인이 가도쟁패전에? 짜려. 혹시 저 여자에게 관심을 갖는 건 아니겠지? 그런 네가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인데. 착하게 줄 서 있는 켄 리우 춘리 앞으로 웬 양아치가 등장합니다. 아이, 저것 난 성질이 급해. 왜? 불만 있냐? 한가한 너희들이나 목이 빠지도록 기다려봐라. 앙둥이처럼 날뛰더니 허풍선이구만.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럴 거면 줄을 왜 서는 건데? 아무튼 켄 리우는 가도쟁패전 출전 메달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사부님에게 향하는 켄 리우 앞에 또 다른 양아치가 등장합니다. 돈이 없어요.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럼 손에 낀 반지라도 내놔. 안 돼요, 이건. 아유, 안 돼요. 아유, 도저히 참지 못하겠어. 저놈들은 예로 파는들은 이번엔 혼 좀 내줘야겠어. 큰 여자의 귀금속을 강탈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폭행을 해. 야, 이 노랑머리야. 너희들 돈 내고 싶어? 이걸 줄까? 이게 죽고 싶어서 화내. 아니 저렇게 처마적병을 왜 나댄 거죠? 그리고 무술 배웠으면 무술을 해. 왜 바로 파동권을 날려? 리우는 양아치들에게 함부로 파동권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을 켄에게 합니다. 켄 리우는 사부 중무신이 수련 중인 장소에 도착합니다. 사부님 안부를 물으러 온 켄 리우는 대려 혼이 납니다. 사실은 어떤 못된 자들이 길 가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품을 같이 하길래 1초에 어떤 일이죠? 그렇게 중무신은 함부로 파동권을 사용한 리우에게 벌어줍니다. 예전에 난 5년 만에 현무문의 3대 절기인 승령권과 파동권, 쾌타순풍을 깨우쳤는데 넌 6, 7년이 넘어도 큰 발전이 없으니 현무문의 대사형으로 부끄럽지 않느냐? 켄 때문에 팔이 묶인 리우를 찾아온 켄은 왠지 리우를 약올리러 온 것 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정말 너무하셔. 오늘은 속까지 묶으시고 아니야, 내가 함부로 파동호를 썼으니 벌을 받아도 괜찮아. 묶여있으니 가도쟁패전에 참가할 수 없게 됐어. 이번엔 너 혼자 출전해야 한다. 리우는 가도쟁패전에 참가하지 못할 것 같아
켄에게 무공을 전수해줍니다. 누가 켄에게 하고 있는 천궁무한 신공은 일종의 내공신법이다. 리우는 초보 단계지만 그의 몸속에는 스스로 에너지를 발휘하는 잠재력이 있다. 그게 리우가 능력을 발휘할 방법을 찾는다면 가공할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켄은 리우에게 무공을 전수받고는 대장이 같이 가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사요. 무슨 내일 같이 그런데 가죠. 대사가 참 저도 돌겠습니다. 돌겠다. 좋아, 같이 가자. 가도쟁피전에 참가한 켄 상대는 일전에 만난 양아치의 보스인 혼다입니다. 누가 봐도 혼다 부하라고 얼굴에 새겨 있었습니다. 켄과 혼다는 전투를 펼칩니다. 이놈이 나의 사랑스러운 부하들을 혼내줬냐? 흥령군은 시도될 수 있다. 역전 승명군 소멸일시. 켄 리우가 혼다에게 공격당해 위기를 맞은 그 순간 춘리가 그들을 구해줍니다. 본인을 구해준 춘리에게서 켄은 사랑했던 주리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켄은 갑자기 주리아와의 추억을 회상합니다. 갑자기? 오늘 스케줄은 우선 밥을 먹고 영화를 보자. 그리고 해변에 가는 거야. 켄은 주리아와 결혼해 단둘이 살아가려 했습니다. 난 이미 사랑을 선택했어. 왜냐하면 난 지금 주리아와 떠날 거니까. 뭐? 안 돼! 잘 있어, 서영. 켄이 날 사랑하는 줄은 알아. 하지만 우리 아빠는 켄을 좋게 어디서나 생각하고 볼 수 있질 있는 않아. 부모님의 반대, 뭘 망설이? 너무 뻔한 켄의 사랑 스토리에 아니, 너 무릎을 이런 탁 것이 칩니다. 이건 버려. 그 꽃은 너와 결혼하겠대. 주리야, 승낙해줘. 나와 함께 꿈의 도시로 가자. 꿈의 도시? 죽일로. 내 딸이 언제 너랑 약혼을 했냐? 뭐라고요? 너 따위하고는 어울리지도 않아. 알았어? 내 승낙 없이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 네 맘대로는 안 된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주리아는 서윤이기 때문에 혼자라도 결정할 수 있어요. 본인이 가기 싫다잖아. 속동에 꽃이 피었다고 생각을 해봐. 어울리겠나? 본인이 말한 그대로 실행하는 베가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저렇게 켄을 버린다고? 이 영화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무튼 현실로 돌아와 본인을 구해준 춘리와 함께 있는 켄입니다. 그리고 무술대회를 엉망으로 만든 둘을 잡으러 온 달라이싱이 등장합니다. 필살기를 쓴 춘리는 기절을 합니다. 같은 시각 동굴에 갇혀있는 브랭카에게로 향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 얼마나 기다렸다고. 사사. 그러니까 오빠 자 이거 먹어. 조용히 먹어. 백발노인이 하시면 나 쫓겨난단 말이야. 하지만 동굴 속에 나를 묶어놓은 곳엔 큰 뜻이 있을 거야. 큰 뜻 좋아한다. 이러다가 바퀴 들고 말겠어. 오빠는 큰 바퀴, 난 작은 바퀴. 박쥐는 날 수 있잖아. 성공이다! 저 토끼 잡아줘. 너무 이쁘다. 그럴까? 나
빨리 잡아줘. 동굴 밖으로 나온 블랭카를 본 중무씨는 블랭카를 참교육하기 위해 갑자기 무술 자랑을 합니다. 중량 잡아 있죠. 아니 블랭카가 전기 쇼크를 연마했다니. 사실 블랭카는 중무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특수인간으로 태어난 블랭카를 떠나보낸 중무신입니다. 아까 세상에 나서서 너의 생활을 누릴 때가 된 것 같구나. 아거라. 마음 편하기 전에 어서 떠나. 응? 이 애미를 용서해다오. 이 아버지의 실수로 네가 고통을 받았으니 그 어떤 보상이 너를 대신하겠느냐. 블랭카를 떠나보낸 중무신 앞으로 켄이 등장합니다. 우리 리우 사형이 지금 리우가 어찌됐단 말이니? 리우를 끌고 온 자들은 리우를 조종할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합니다. 하지만 이상 반응을 보이는 리우입니다. 몸속에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어요. 위험해. 어서 백로아님께 연락해. 빨리 위험 신호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약물을 맞은 놈들이 꿈의 도시로 가게 되면 다 우리의 꼭두각시지. 리우는 남들과 다른 이상 반응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설마 이 약, 내가 생각하는 그 약 아니지? 아무튼 약물 때문에 엄청난 힘을 얻게 된 리우는 폭주합니다. 이봐, 순순히 항복해. 그러면 우리와 함께 너희들의 희망이 꿈의 도시로 갈 수 있다. 꿈의 도시? 꿈의 도시로 함께 가자고. 백노화, 잘 듣거라. 이 모든 사실을 세상에 알려서 너희들의 추악함을 밝히겠다. 거르장머리 없는 놈. 아, 이거 너무 게임 그대로 옮겨놓은 거 아닌가? 꼭 저런 폼으로 싸워야 되는 건가요? 전투 중 부상을 당한 리우는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던 리우는 위기를 맞자 남은 힘을 모아 파동권을 날립니다. 혼다는 리우에게 당한 패배를 안갚음하기 위해 부하들을 풀어 찾아 나섰다. 리우는 약물 이상 반응으로 힘겨워합니다. 집으로 향하던 리우는 혼다 그리고 부하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혼다 캐스팅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퀄리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튼 약물 이상 반응으로 보일러 힘들어하던 리우는 근데 너 설마 코로나 걸린 거 아니지? 아무튼 열을 식히기 위해 계곡으로 뛰어든 리우입니다. 그런 리우를 공격하려는 혼다 앞으로 중무신과 켄이 등장합니다. 켄, 저놈을 막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분 탓인지 몰라도 전 사우나에서 아버지가 아들 마사지 해준 것 같아 보입니다. 중무신 리우에게 마사지 아니 치료해주는 한편으로 켄이 혼다와 전투를 펼칩니다. 아니 중무신에게 마사지 받고 있던 게 부러웠던 거니 켄? 아무튼 중무신은 리우에게 해줬던 마사지를 켄에게 시전해줍니다. 놀라워. 내가 혼다를 꺾다니. 켄, 넌 다 좋은데 그 입이 방조이야. 중무신은 리우에게 마사지 치료하는 것도 모자라 심수까지 선보입니다. 리우를 치료하던 중무신은 그 피로감을 느끼며 켄에게로 향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 사양이 아무래도 사형이 따라와라. 사형은 방사능에 노출되어 방사능이요? 그럼 사형이 죽게 되나요? 죽진 않아. 내 사형은 특수 체질이라 오히려 몸속에 에너지가 증가되고 있다. 방사선에 오염된 사람은 신체에 여러 가지 이상을 가져와 기형 인간의 모습이나 동물 모습, 지하인들이 이 경우지. 몸을 터득해 잠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 그러나 심경의 변화가 올 때 몸속의 에너지가 자신도 모르게 증가되고 그러면 천극무한신공이 에너지를 억제하지. 천극무한신공이 에너지를
억제해주길 바랄 뿐이다. 누가 봐도 엄청나게 무리한 중무 씨는 나의 핑계를 대며 본인 몸 상태가 엉망이라고 캔에게 말합니다. 내 사조부이신 현무처는 자신의 노력과 각고 끝에 현무문의 3가지 비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공격을 방어로 하는 파동권이다. 둘째가 방어를 공격으로 하는 승령권이고, 셋째로 쾌타순풍,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지구 반대편에는 권력과 무공이 강력한 사람이 있었다. 신무천왕이었다. 그는 굉장한 독재자였지. 사조부에게 결투를 신청했었지. 3일 밤 3일 낮을 싸워도 승부는 나질 않았지. 승부가 나질 않자 다급한 나머지 원자 포결권을 사용했어. 공격과 동시에 제3차 대전이 일어났고 핵탄의 위력은 엄청났고. 아니, 지구의 무공 때문에 모든 핵폭발이 것이 일어났다고요? 한 줌의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집어쳐! 아무튼 중무 씨는 본인 과거 이야기를 캔에게 합니다. 그 고백 타임입니다. 사조부도 싸움의 회의를 느껴 자신의 딸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지. 세월이 지나 딸은 성숙한 숙녀로 성장했지. 그녀의 이름은 사념이었어. 그 일로 사념과 용령은 좋아하게 됐고 서로 사랑하게 됐지. 용룡아, 아무래도 넌 무예가 체질에 맞질 않는 것 같구나. 다른 수제자를 찾아야 할 것 같다. 사부님의 뜻이 정녕 그러하면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연후 현무처는 중국 무술 대회의 우승자인 중무신을 만나게 됐지. 그때 내가 현무문에 들어섰었지. 사부님도 운이 참 좋으시군요. 운이 좋았지. 평생 후회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 그런데 왜 무공까지 운으로 배웠으면서 스승 딸까지 이 중무 씨 인성도 노답입니다. 난 사념을 잊을 수 없었어. 용령과의 결혼일이 다가오자 초조했어. 난 그날 취하도록 술을 마셨지. 난 술 기운에 사념을 차지하고 싶었어. 용령에게 빼앗길 수는 없었어. 한때의 혈기였지. 중무씨, 사념, 난 널 사랑해. 중무씨, 사념.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나. 짐승 같은 놈. 그러나 정작 싸우고 보니 그는 나의 적수가 안 됐어. 난 파동권으로 그를 아주 쉽게 제압했어. 그런데 영영, 중무신, 잘 들어. 난 꼭 복수를 하고 말겠어. 과거를 반성하는 중무 씨는 슬픔에 빠집니다. 중무 씨의 이야기를 들은 캔은 저와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와, 저렇게 큰 사고 쳐놓고 또 다른 여자와 사랑을 해서 연합을 나왔다는 말까지 합니다. 사부님, 왜 이런 엄청난 사실을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켄, 난 이제 늙었어. 마저 끝마치자. 난 사부님을 찾아 사죄하기로 결심했지. 하지만 사부님은 2줄의 혈서만 남기고 돌아가셨어. 나를 죽인 자는 신무천왕이란 혈서를, 반 신무천왕이란 자도 찾진 못했고, 사부님의 우원수를 갚기가 힘들어지자 난 블랭카를 데리고 이곳 폭포수 지역으로 와서 여생을 마치기로 했지. 블랭카에게 무술을 전수하게 됐지.
일어나란 말이다. 그 정도도 못 견디면 어떻게 하느냐? 블랭카의 체질은 인간과 틀려서 현무문의 무공을 배우기엔 아주 힘들었지. 블랭카가 현무문 무공을 익히지 못하자 중무씨는 다른 죄를 찾아 나섰다고 켄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본인 죄를 켄에게 고백하고 켄에게 용서받으려는 건지 1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중무씨는 본인 죄는 잠시 접어두고 켄에게 스승 현무천왕의 복수를 강요합니다. 단전에 기르고 마음을 거울처럼 무념의 상태가 되도록 노력해. 사부님, 사형을 돌보느라 기가 쇠진했을 텐데 영마저. 닥쳐라. 지금부터 너의 기경팔맥을 관통해주마. 보다 무공이 훨씬 증강될 것이다. 중무씨는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몸 상태로 켄에게 무공을 준수합니다. 제가 저럴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슐리가 켄과 중무신 앞에 공중발차기라며 등장합니다. 슐리는 사실 사념의 딸이었습니다. 사념의 딸이었던 슐리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 중무신을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지? 어머님의 성함은? 죽기 전에 네 소원이나 들어주지. 어머님 성함은 사념이시고 나는 춘리라고 한다. 저의 무공은 우리의 괴타순풍과 너무 흡사해. 슐리는 켄을 쓰러뜨린 후 중무신과 싸움을 합니다. 전투 중 중무신은 슐리의 다리를 잡고는 뭔가를 깨닫습니다. 켄은 슐리로부터 스승 중무신을 지키기 위해 파동권을 날립니다. 아무리 복수한다 하더라도 본인을 구해줘야 했는데 인성 쩌는 슐리입니다. 파동권에다가 슐리의 공격을 받은 중무신은 큰 데미지를 받습니다. 중무신은 슐리에게 본인이 숨겨왔던 죄와 슐리 전투 중 깨닫게 된 사실까지 슐리에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내가 당신 딸이라고? 이젠 늙어서 망령이 들었고. 넌 내 딸이 틀림없어.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지. 하나가 용령을 죽인 것이고 하나는 네 엄마를 강제로 취하여 널 애비도 모르는 나이로. 이 가문의 특징은 무릎뼈가 보통 사람보다 하나가 더 많지. 본인이 죄다 쏟아놓은 똥같은 죄를 켄과 리우에게 철회해달라고 말하는 중무신입니다. 한편 중무신에게 침까지 맞은 리우는 언제나 다쳤냐는 듯이 회복하여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리우는 켄과 중무신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사부님, 역시 이때도 한국 사람들의 빠름을 알 수 있듯이 켄과 리우는 중무신이 장례를 빠르게 치릅니다. 사부님의 원수인 신무천왕 그리고 줄리와 블랭카도 보살펴줘야 한다. 켄과 리우는 스승 중무신이 남긴 유언대로 복수를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 리우와 켄 앞에 혼다와 그의 부하가 등장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잘 만났다. 우린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 싸우고 싶지 않다고. 건방진 놈들. 그래도 만화 캐릭터인데 전투에서 던지기라니 너무 치사합니다.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켄 리오는 혼다와의 긴 전투를 펼칩니다. 긴 전투 끝에 켄과 리오는 승리를 합니다. 켄 리오를 지켜보던 춘리는 중무신의 말을 떠올리며 길을 나섭니다. 그런 춘리 앞에 빈슨의 부하인 바루그가 등장합니다. 아버님이신 사령관님의 명령이십니다. 빈스는 나의 아버지도 아닐 뿐더러 나한테 명령을 할 이유도 없어. 어쩔 수 없죠. 힘으로 데려갈 수밖에. 그렇게 쉽게는 안 될걸? 한편 빈슨은 달라이신을 가도쟁패전 대회를 담당하던 흑무제 일당 속에 스파이로 심어두었습니다. 가도쟁패전에서의 우승자들을 잡아서 V7 약물을 투여해 자기의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꿈의 도시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건방진 놈들. 빈슨과 달라이신 앞으로 바루그가 등장합니다. 빈슨은 춘리에 데려오지 못한 바루그 대신 달라이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루그에게는 흑무제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한편 켄을 버리고 배가 함께 꿈의 도시로 온 주리아 모습이 보입니다. 바깥 세상에선 최고였어. 그러나 이곳 꿈의 도시에선 신무천왕의 4대 부하 중 3번째야. 기랄 3번째. 만족 못해. 내 목표는 일진이야. 제 위에는 쌍가토와 빈슨이 있어. 난 그게 싫어. 이 도시에선 권력이 최고야. 춘리는 중무신이 본인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힘들어합니다. 나 역시 그런데 무릎뼈 하나 더 있는 걸로 아버지라고 단정짓기는 좀. 춘리는 술을 때려 마시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누가 봐도 그냥 체력 단련 같은 모습으로 무공을 연마하는 춘리입니다. 어떻게 폭풍킥을 완성시킬 수 있니? 넌 꼭 완성해야 해. 견뎌. 이영화를 보는 철수. 너도 견뎌. 춘리의 필살기 이름은 폭풍킥이라고 합니다. 폭풍킥을 맞고 싶은지 한 남성이 춘리에게 다가옵니다.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하고 술 한잔 할까? 응? 미친놈, 저리 가지 못해? 켄과 리오는 무공을 연마하던 중 리오의 엄청난 촉으로 춘리가 처맞고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조용해 켄. 서요. 왜 그래?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혹시 춘리에게 켄, 서둘러. 왜? 춘리와 싸움을 하는 남성들은 달라이신의 부하들이었습니다. 달라이신은 춘리를 빈슨에게 데려가기 위해 긴팔을 이용해 춘리를 마비시킵니다. 춘리가 위기를 맞은 순간 아니, 뭐 하는 짓이야? 여기서 썩 꺼져. 기습 공격을 해. 서요. 조심해요. 달라이신이 막아놓은 춘리의 혀를 리우가 응급처치로 잠시 열어둡니다. 켄에게 춘리를 맡긴 리우는 본격적으로 달라이신과 전투를 펼칩니다. 이봐, 당신 무슨 오해하고 있는 거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유를 합시다. 규리는 급 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건 내가 주리아에게 준 켄은 난데없이 본인을 공격하는 규리가 주리아 반지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본 후 분노합니다. 리우는 달라이신과 전투 중 가도쟁패전에서 펼쳐지고 있는 비리를 밝혀내려 합니다. 전투 중 급 사념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념의 과거를 더듬어 보기로 하자. 아버지! 아버지! 엄마 이쁘게 따줘. 그래, 이쁘게 따주고 이쁜 리본으로 묶어줄게. 와, 신난다. 우리의 신무천한 게 없어. 현무천마를 꿈의 도시로 데려오라는 명을 받고 왔다. 네 있느냐? 말해봐. 잘 안 들리는 모양이고. 꼬마야, 네 할아버지가 현무천마냐? 제발 그 애는 안 돼요. 데려가지 마세요. 그 애는 저를 위해서 복수를 해야 해요. 중무씨를 죽여야 한다고요. 엄마. 좋다, 너도 함께 가자. 근데 굳이 본인 피로 글을 남길 필요 있을까요? 빈슨 사령관님? 사장님, 드세요. 아주 맛있게 끓였거든요. 그럼 어디 한번 맛 좀 볼까? 아버지,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런 못된 내가 원수를 키우다니. 빈슨은 사념에게 찾아와 아버지 신무천왕을 따르던 부하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야겠어. 전 그렇다면 당신을 보호할 막강한 비밀병기가 필요하겠군요. 사박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비밀병? 바로고는 신무천왕의 옛 부하인 흑무제와 전투를 펼칩니다. 내가 늦기 전에 어서 손을 쓰시지. 네가 먼저 손대기 전에 절대 먼저 행동할 수 없지. 너희들은 풋뿌리기를 거르처럼 하는구나. 열심히 전투 중이던 바로고를 난데없이 공격하는 빈슨입니다. 규리는 출리를 데려갑니다. 그런 규리를 뒤쫓던 켄은 출리를 데려가던 달라의 신과 규리 전투 속에서 출리를 빼돌립니다. 그 두 녀석이 무척 강한 놈이야. 이럴 땐 36개가 몸이 제일이지. 너 같은 놈은 필요가 없어. 흑무제 대장은 일전에 전투 중 리우에게 패배한 것에 복수를 하려 합니다. 리우가 흑무제 대장과 전투를 하려던 순간 슐리가 등장합니다. 진 빚을 갚아야죠. 슐리가 위기에 빠지자 리우는 켄에게 중무신의 한 것과 같은 마사지와 같은 무공을 전수합니다. 하지만 딴 생각을 하는 켄입니다. 걘 무슨 생각을 해? 정신을 집중해. 주님, 안 돼. 전투 중 맹독이 가득한 검에 상처를 입은 리우 앞으로 브랭카가 등장합니다. 내 놈은 지하인. 너와는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에? 그놈이 우리 지하인들을 죽였다고요. 이번 기회에 지하인의 위력을 보여주세요. 잘 들었지. 이번엔 청랑 전국진이다. 전기찜들 맛 좀 보시지. 청랑 전국진. 저놈을 없애. 저놈을. 아까는 내가 잘못했다. 달라신 뭐하는 거야? 어서 날 좀 도와줘. 같은 괴물은 죽어야 해. 모든 전투가 끝난 후 블랭카는 아버지 중무신의 사망 소식으로 슬픔에 빠집니다. 맹독으로 쓰러진 리우를 치료해주는 블랭카와 사사가 있습니다. 이걸 좀 마셔요. 블랭커페 피 속엔 항독 작용이 있어요. 이 피를 마시면 몸이 회복될 거예요. 켄은 본인의 사랑을 위해 떠난다는 편지를 리우에게 남깁니다. 과연 리우는 켄을 찾아 출리 브랭카를 보호하며 중무신의 복수까지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이상 스트리트 파이터 가두쟁패전 1부 1편부터 3편까지 방온매의 철수였습니다.